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들의 접근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한 뒤에 이게 아주 유용한가 봐요. 스토킹 재발 한 건도 없었다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법무부에서 마련한 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만약에 접근을 하면 피해자에게 이 알람이 가고요. 경찰에도 이제 알람이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관제센터도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도 인지하고 관제센터라든지 경찰도 인지함으로써 그 대응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문자 발송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실제 입은 사례가 0건이다.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실제로 스토커 접근 여부를 알리기 위해서 피해자가 이 보호장치를 가지고 다녀야만 그 위치 추적이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배터리 용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기가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해요. 그런데 새로운 이 배터리가 장착된 초소형 기기를 개발을 해서 이걸 그냥 가방이라든지 어디에 두고 다니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럴 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또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있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은 좀 고려해 줘야 된다. 그런 안전한 시스템, 그걸 도입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리 가해자와 내가 접촉이 꺼려져서 위치 추적에 동의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뭔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알리기 위해서 피해자의 이용 내역이 평소에는 요출이 되지 않다가 그러다가 가해자가 접근해 오면 비로소 피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관제탑이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위치가 노출이 되지 않았다가 긴급 상황에만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아무래도 보복 범죄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자라든지 위해 우려자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이 시스템을 일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이 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범죄 피해를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자, 스토킹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이 스토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제가 된 스토킹 처벌법 그 사례가 있죠? 네, 몇 가지 사례를 좀 알려드리면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이 열쇠공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 양, 소유자인 양 행세를 해서 열쇠공을 불러서 도어락을 부수고 문을 열고 들어간 상황이 있었고요. 실제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입건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요. 이 연인에게 접근을 했다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할 수 없고 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여자친구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계좌번호로 1원씩 입금을 하면서 보고 싶다, 사랑해, 뭐 용서해줘 이런 메시지를 200차례 넘게 보낸 거예요. 아, 그 사람도 대단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문자로라든지 전화로 연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계좌번호에 이렇게 찍히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내 계좌번호까지 아는 정말 나의 내밀한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공포스럽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네. 자,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유명 연예인이 있어요. 특히 배우 박하선 씨, 어남선 그 요리로 유명한 류수영 씨 부인이죠. 이 사례는 매우 놀랍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스토킹을 많이 당할 겁니다. 뭐 밝혀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때 배우 박하선 씨 같은 경우는 아이 이름도 알고 있더라. 그래서 스토킹 피해를 고백을 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이 스토커는 이 박하선 씨의 사인회를 찾아와서 사랑해요를 써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기도 하고 겁나겠어요. 예, 아마 이건 뭐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혼 전날에 박하선 씨를 찾아와서 일기장을 전달합니다. 이 스토커가. 근데 그 일기장의 내용을 보면 온갖 망상의 내용이에요. 차마 읽을 수조차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 루스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걸 굉장히 좀 둔감하게 반응해요. 아니 그건 뭐 괜찮아. 뭐 반응하지 말라. 반응하니까 자꾸 스토커가 더 다가오는 거야. 그 사람은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는 큰 트라우마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팬을 빙자한 연예인 스토킹이 이렇게 갈수록 느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생 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생범이란 말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SNS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활동을 하든지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를 알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콘서트가 있다. 그래서 가면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비행기 좌석이라든지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알아내서 그 옆자리를 예약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비행기에서 탑승한 내내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말을 건다라든지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연예인들 막 따라다니면서 응원하는 사생팬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생팬이 아니라 사생범으로 이렇게 부르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스토킹 처벌법 해설집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이 해설집에는요, 이것이 전국의 검찰청으로 사실 이제 다 이제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스토킹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정말 좋은 감정으로 따라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괴롭히기 위한 목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쭉 수록을 해서 과거에 무죄 판결이 났던 부분이라든지 유죄 판결이 났던 부분을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이것이 반복적이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기준점을 잡는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도움이 더 되시겠죠. 배종찬 소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